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은 자연형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 85번째 시간으로 강준만 논설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준만 논설. 문재인 정권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 정리하다 포기. 대표적 진보논객 강준만 교수가 신간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내로남불의 화신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중략.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다.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다.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 출간. 착한 권력 외치다 내로남불 화신대 지지정 정의 앞세워 반대편 공격 386 학벌 자본으로 광남 좌파 변신. 한국 사회의 대표적 진보논객인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신간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 해서 착한 권력을 표방했거니와 자신들에겐 그런 DNA가 있다고까지 큰소리친 권력 집단이 내로남불의 화신이 될 때 어찌해야 할까라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 교수는 이 책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훗날 권력 연구에 큰 기여를 한 정권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벌어진 일련의 크고 작은 정치적 전쟁은 수많은 명망가를 권력투쟁의 졸 또는 사적 이해관계나 정실의 얽매인 부족주의 전사로 전락시키는 데 큰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책은 왜 부패는 권력의 숙명인지 등 왜로 시작하는 제목을 단 50개 챕터에서 한국의 전현 정부를 평가했다. 강 교수는 특히 문재인 정부와 강성 지지층이 스스로를 선한 권력이라고 지칭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는 점에 주목했다. 문재인은 착하고 선한 이미지로 지지자들의 사랑을 받은 역할을 하는 반면 문재인 정권의 실세 또는 실세가 되고 싶어하는 이들은 선과 정의의 이름을 앞세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거칠게 공격하는 데 집요한 면모를 드러낸다. 강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주축을 구성하면서 기득권층이 된 이른바 386 운동권 세력도 비판했다. 정관계에 진출한 운동권 386은 대부분 막강한 학벌 자본을 자랑하는 사람들인지라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인맥의 혜택을 누리면서 강남 좌파로 변신하게 된다. 이들의 일상은 내로남불에서 자유롭게 어렵다기에만 있으면 민주화운동이라는 훈장을 휘두르면서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하는 이들에게 겸손을 찾기는 어렵다. 여건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체 대선 개혁 진보 진영에서도 민주주의에 있어 지극히 위험한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물론 문재인 정권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이 법에 반대하면 수구 기득권 세력이라는 딱지 붙이기에만 열을 올려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가르지 않고 법 적용이라도 공정하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건 전혀 딴판이라고 꼬집었다. 강 교수는 일부 개혁 진보 진영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등을 돌리게 한 요인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을 둘러싼 사태와 안희정, 박원순 등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문정부의 태도를 꼽았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하자 계자당, 자유한국당의 비합 표현 니네들 다 죽었다고 한화던 일부 문재인 지지자들은 조국 사태가 터지자 윤석열을 계자당과 연계해 명폭격했다. 조국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기사나 칼럼에 달린 댓글들엔 어김없이 이 계자당이 타령이 반복되었다. 중략. 그런 이분법은 문재인 지지자들의 대체적인 사고방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별적 침묵도 자주 논란거리가 된다. 중략. 문재인의 페미니스트와 성평등 개념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그의 침묵 역시 권력의 최후 무기인가? 과연 무엇을 위한 무기인가? 강 교수는 1990년대부터 사회비평지 인물과 사상 등을 통해 한국 정치사회에 대한 분석과 비평 작업을 해왔다.
유성훈 중앙일보 기자 강준만 문재인 정권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 정리하다 포기. 중앙일보 2020년 10월 24일자. 강준만 진보 지식인 강준만 문재인 문 대통령 최소한 의상 도덕 안 지켰다. 세책에서 직설적으로 비판. 문 대통령 조국 사태 사과 없어 국론 분열. 유시민은 프락치 사건이 있었던 1984년에 갇혀 있어. 문재인은 최소한의 상도덕마저 지키지 않았다. 유시민은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 있었던 1984년 9월의 세상에 갇혀 있다. 어용시민으로 칭하는 이들은 진보 언론마저 어용이 될 것을 요구했다. 보수가 비판하는 진보의 행태가 아니다. 진보 성향 지식인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7일 출간한 책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 인물과 사상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을 실명 비판하고 이른바 문파 지지층이 가져온 폐해를 지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국 사태 이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진보 진영의 위선을 강하게 질타하는 등 진보 지식인의 진영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 최소한의 상도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강준만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 분열과 정의의 정치를 끝장내겠다고 했지만 그는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조국 사태가 대표적인 증거다. 강 교수는 여론의 눈물을 견디지 못해 조국이 사퇴했지만 문재인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국에 대한 애틋한 심정을 드러냄으로써 제2차 국론 분열 전쟁의 불씨를 던졌다면서 이는 문재인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내용과 상반된 것이다. 어렵고 고상한 이야기할 필요 없다. 그는 최소한의 상도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강준만 교수는 그에 대해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 일어난 1984년 9월에 갇혀 있다고 했다.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비판은 더 신랄하다. 강 교수는 유 이사장이 주창한 어용 지식 언론이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하나의 절대적 좌표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직전에 진보 정부에 대해 어용 지식인이 대리한다고 주장했다. 강준만 교수는 맹목적인 당파성을 진보의 자리에 올려놓고 어용이라는 말 안에 녹아 있어야 할 수치심을 지워버렸다면서 수치심을 지워버린 효과 때문이었을까 인터넷엔 자신을 어용시민으로 칭하는 이들이 대거 등장했으며 이들은 진보 언론마저 어용이 될 것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유시민은 아직도 서울대학교 프락치 사건이 일어났던 1984년 9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민주화가 이루어질 대로 이루어진 오늘날에도 유시민은 그 시절의 선명한 산업유분법의 사고틀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란 전두환 정권 때인 1984년 9월 서울대 학생들이 학교 내에 있던 타 학교 학생 및 민간인 4명을 정보기관 프락치 첩차로 오인해 감금하고 물고문 폭행 등을 가한 사건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당시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받았고 이때선 항소이유서가 명성을 얻었다. 강 교수는 1980년대 운동권을 지배했던 사후 가운데 조직 보위론이라는 게 있다. 운동 조직적의 공격에서 보위하기 위해 내부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조직 밖에 알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라며 유시민은 민주화가 된 세상에서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조직 보위론을 다시 꺼내던 것이라고 했다. 강준만 교수의 신간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 강 교수는 소위 문파가 진보 언론을 어용 언론으로 만들려는 행태도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 독립언론을 폄하하는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검증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2천여 명 후원자가 이탈했다. 뉴스타파는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직후 문재인, 윤석열이 같은 편으로 보였을 때 윤 총장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했다가 3천여 명 후원자가 이탈했다.
그러나 조국 사태 이후 문 대통령과 윤 총장 입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자 이번에는 뉴스타파에 사과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문바는 경향신문, 한겨레 등 이른바 진보 언론에도 절독하겠다고 위협하며 어려운 언론이 될 것을 요구했다. 강 교수는 정부 여당의 종속된 기관 보도원 노릇이나 하라는 요구가 도대체 그 어떤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있단 말인가. 허용을 철저히 실천하는 북한이나 중국 언론 모델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않을까라고 비판했다. 강 교수의 책 출간 이유에 대해 왜 우리는 일반 소비자의 갑질에 분노하면서도 약자를 상대로 한 정치적 소비자의 갑질엔 침묵하는가? 왜 우리는 민생이야말로 소비의 영역임에도 소비를 자본주의 죄악과 연결시켜 배관시하는 위선과 오만의 수렁에 빠져있는가라며 나는 이 책을 통해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다. 성역과 금기에 도전한다를 모토로 잡지와 책 형태를 혼합한 인물과 사상 시리즈 33권 등 저수 다수를 출간했다. 1990, 2000년대엔 주로 보수 언론 비판에 집중했으나 2010년대 중반 이후 싸가지 없는 진보 강남 좌파 논쟁을 벌이며 이른바 진보의 진영 정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진보 지식인 강준만 문 대통령 최소한의 상도덕 안 지켰다. 새 책에서 직설적으로 비판. 조선일보 2020 4월 7일 4-3 강준만 진보의 틀을 바꿔야 한다. 최근 한겨레의 조국 사태 이후 기획 연재 기사들을 흥미롭게 읽었다. 특히 다시 문제는 불평등이다. 편에 실린 이재훈 오연서 기자의 기사. 조국 대전에 낄 자리조차 없던 이들의 분노가 감명 깊었다. 불평등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진 두 기자에게 감사드리면서 내 생각을 조금 더 보태고 싶다. 불평등 담론엔 크게 모아 두 종류가 있다. 1%대 99% 담론과 20%대 80% 담론이다. 그 중간에 10%대 90% 담론이 있는데 이런 20%대 80 담론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게 좋겠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